안녕하세요. 세무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들려드리기 위한 절세남의 세무 이야기 이유진입니다. 오늘은 세무 이야기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IM뱅크 WM 사업부의 조성철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철입니다. 네, 세무사님.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질의하는 것 중 하나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보료라서요. 그만큼 이 주제에 대한 기본 개념 정도는 꼭 아시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유진님,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제가 얼핏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금융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한다. 이런 말 같은데 사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마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아니거든요. 예, 소득세법에서는 과세되는 소득을 6가지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 소득 금액을 원칙적으로 모두 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를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지만 금융소득은 단돈 100만 원을 예치하여도 한 달 후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국세청에서 모든 국민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특별히 종합과세가 되는 기준 금액을 정해 놓았는데 그 금액이 1인당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네.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소득 금액의 15.4%를 원천 징수하면 납세 의무가 끝나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분리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만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대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체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것을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니까 그럼 이자가 거의 안 붙는 입출금 계좌에 넣는지 해서 좀 차라리 이자를 적게 받는 게 더 유리한 건가요? 네, 보통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부담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반드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 원 전부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천을 초과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 해서 항상 세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8,100만 원 금융소득까지는 설령 종합과세 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보통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막연히 세금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분에 한해서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담이 온다면 고객에게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이자 배당 포함해서 8,100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되더라도 추가로 과세되는 소득세가 없다는 것 정말 중요한 세금 상식이 되겠네요.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건강보험료 이슈인데요. 건보료는 소득세와 달리 금융소득 2천만 원부터가 아니라 1천만 원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영업자의 경우에 건강보험료의 세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보료 가입 대상으로는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금융소득 1천만 원이 초과하면 1천만 원 초과분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약 8%만큼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보수의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는데요. 보수의 다른 종합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이 있다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유주님, 네. 만일 주변 분 중에서 네. 소득월액 보험료가 나온다는 직원분이 계시다면 아하.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전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굉장히 좋은 꿀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과연 저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릴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 부모님께서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소득 요건 그리고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소득 요건만 보면 연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해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다음 연도 11월부터 자녀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설령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서 다른 소득이 없어서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수도 있지만요. 건보료로 이야기를 돌리자면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부터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고 피부양자 판단 시 전체 금액이 연소득 금액에 포함된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꼭 유념을 해야겠네요. 그렇다면 세무사님, 오늘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절세 꿀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몇 입으로요?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3가지 팁을 준비했는데요. 첫째, 네. 자금을 목돈으로 두지 말고 여러 개로 쪼개서 예치하고 만기를 여러 년도로 분산한 것을 추천합니다. 네.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되는 기간 과세니까요. 만기를 여러 년도로 분산시켜서 받을 이자 소득을 여러 회로 쪼개면 그만큼 높은 누진세율 적용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 증여를 통한 명의 분산인데요. 부모님의 예금 자산을 여러 자녀에게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명의를 분산할수록 높은 누진세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세금이 면제되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연금저축상품 또는 ISA 분리과세 상품 그리고 비과세 방카상품을 활용해 보자는 것인데요. 네. 외우기 어렵다면 우리 김연아 선수 아시죠? 네, 그럼요. 우리 이행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김연아 이행시, 연아로 이행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띄워드릴게요. 네. 연금계좌상품.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이렇게 연아 이렇게 떠올리시면 바로 외우기 외우겠어요. 쉬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연금계좌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사적 연금소득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보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IS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건보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방카 상품 및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치 금액을 분산해 놓으면 과세되는 이자 소득을 줄일 수 있으므로 소득세 및 건보료 부과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머릿속에 연아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세무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절세 팁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로 예금 만기 지점을 여러 연도로 분산을 하자. 네. 그리고 두 번째, 명의 변경을 통해서 소득을 분산하자. 그리고 셋째, 비과세, 분리과세, 연금 저축 상품 등을 활용을 잘하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아요. 이 정도 원칙을 잘 실천한다면 절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렇죠. 유익한 절세 명언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세무사님과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임직원 여러분께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님,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알아두면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증여세 절세 팁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 증여세 절세 팁 과연 무엇일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